스승님, 제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약속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권도복을 입은 소년이 금메달을 움켜쥔 채 묘비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외로워요. 이 메달을 누구에게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백만장자 부부는 소년의 얼굴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죽은 3대 독자 아들과 너무나 판박이었거든요. 며칠 후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한 여인이 백만장자 회장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자들의 호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라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어서 했어요? 제 아들한테서 손 떼세요.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백만장자의 아들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그리고 15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이 이 모든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무서운 것은 이 기적 같은 만남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유산과 탐욕, 그리고 피보다 진한 사랑이 얽힌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이 산등성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공동묘지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여보, 도착했어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정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희는 검은 한복 저고리 자락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정희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비탈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태경의 묘비가 보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저기. 정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태경의 묘비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어린 소년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금빛 메달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도복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랬지만 깨끗하게 다림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소년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만식이 정희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아직 두 사람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소년이 메달을 묘비에 가까이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소년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외로워요. 이 메달을 누구에게 보여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소년이 작은 손으로 묘비의 글자를 하나씩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김태경. 스승님 이름도 이렇게 예쁘게 새겨져 있네요. 정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눈썹 모양부터 코끝, 입술선까지 태경과 판박이었습니다. 특히 울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과 코끝이 빨갛게 되는 모습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아! 정희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년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소년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식이 소년의 손에 들린 메달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메달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별 후원 K, T,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로고가 보였습니다. JW.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로고는 분명 자신의 회사 마크였습니다. 잠깐만요. 만식이 소년을 불렀습니다. 그 메달 어디서 받은 거니? 저는 소년이 메달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괜찮아요. 다만 궁금해서요. 만식이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KT가 누군지 혹시 아나요?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제 스승님이에요. 태권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소년이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이 저한테 이 메달 주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의가 비틀거리며 만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경이 생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스승님은 저한테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가난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소년이 메달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금메달 땄어요. 스승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만식이 목구멍이 메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KT는 분명 김태희-크영, 아들 태경의 이니셜이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뭐니? 이도윤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일하세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도윤이 작은 가방에서 시든 국화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스승님한테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정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희 때문에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는 여기 묻힌 분의 가족이거든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혹시 스승님의... 그래요. 우리 아들이에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도윤이 급하게 국화꽃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우리 아들을 기억해 주어서요. 도윤이 메달을 다시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스승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 같은 애한테도 친아들처럼 잘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랬니? 정희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밥 굶고 오면 같이 식당 가서 밥 사주시고요. 도복도 새 걸로 사주셨어요. 도윤이 자신의 도복 소매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니? 만식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도윤아, 네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지만 못 볼 것 같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누군가는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만식과 정희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경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스승님이 저한테 마지막 선물이라고 이 메달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도윤이 말을 마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정희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이 놓고 간 낡은 태권도 띠가 묘비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태경아, 정희가 띠를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네가 그 애를 보냈니? 네가 우리한테 그 애를 보낸 거니? 만식이 휴대폰을 꺼내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이도윤이라는 소년에 대해 조사해요. 나이는 10살 내외 태권도 선수인 것 같고 어머니가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만식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KT 이니셜로 된 후원 기록도 찾아보세요. 우리 회사 로고가 새겨진 메달이 있었어요.
경호팀장이 전화 너머에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희가 도윤의 흐느낌 소리를 떠올리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태경의 마지막 목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식이 태경의 묘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경아, 네가 우리 모르게 뭘 했던 거니? 그날 밤 만식은 서재에서 경호팀장이 가져온 두터운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옆 의자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도윤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경호팀장이 첫 번째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11살 홀어머니 한수진과 단둘이 삽니다. 어머니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만식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윤의 학교 사진이었는데 웃고 있는 모습이 태경과 더욱 닮아 보였습니다.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맡길 곳이 없어서 태권도장에 보냈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고 하네요. 경호팀장이 다음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KT 관련 자료입니다. 만식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내용이에요? 정희가 남편의 어깨에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태경이 생전에 비밀리에 운영했던 무명 유소년 태권도 선수 후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경이가 우리 몰래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10여 명의 아이들을 후원했습니다. 이도윤 군이 마지막 수혜자였고요. 경호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후원 금액도 상당합니다. 월 생활비, 훈련비, 장비 구입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 아이당 월 200만 원 정도씩. 만식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1년에 2억이 넘는 돈을 쓴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호팀장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태경 도련님이 이도윤 군에게만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파일 안에는 도윤의 훈련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경이 직접 도윤을 가르치는 모습, 함께 밥을 먹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아 보이네요. 정희가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경 도련님의 개인 서버에서 발견한 영상 파일입니다. 경고팀장이 노트북을 켜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태경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태경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몰래 아이들을 도와왔다는 걸 알게 되실 텐데 특히 도윤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정희가 화면에 손을 뻗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제가 가르쳐본 아이 중에 가장 순수하고 착해요. 태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없어지면 도윤이를 꼭 도와주세요.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영상이 끝나자 서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가 흐느끼며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경이가 그 아이를 그렇게 아꼈구나. 아직 더 있습니다. 경호팀장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파일은 미공개 마이너스의 부연관성이라고 분류되어 있었는데 암호가 걸려 있어서 해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식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태경 도련님이 회사 내부 일부 사람들과 특정 사업 파트너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의심했다는 거야? 만식이 파일을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호팀장의 말에
정희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더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누군가가 태경 도련님의 후원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만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감히? 회장님,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팀장이 만식을 말렸습니다. 지금은 이도윤 군과 그 어머니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먼저 그 아이들을 도와야겠어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태경이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도윤이를 꼭 도와줘야 해요. 물론이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만식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은 익명으로 후원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경호팀장이 제안했습니다. 태경 도련님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어받는 형식으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희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한수진 씨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만식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경호팀장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한수진 씨의 아버지가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뭐라고요? 만식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15년 전에 부당해고 당했던 한철수 씨가 한수진 씨의 아버지입니다. 경호팀장의 말에 만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럼 수진 씨가 우리를 아마 좋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희가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만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죄가 이렇게 돌아오는군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경이의 마지막 부탁인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만식이 태경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요. 아들의 뜻을 이어받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서재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태경의 사진 속 미소가 부모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이 다니는 성민 태권도장에 커다란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작업자들이 최신형 훈련 장비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도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다. 김성훈 관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작업 반장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성민 태권도장 맞으시죠? 익명 후원자분이 보내신 훈련 장비입니다. 익명 후원자라고요? 김 관장이 놀라서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네, 유소년 태권도 발전을 위한 기부라고 하시네요. 작업자들이 최고급 샌드백, 발차기 연습용 패드, 전자 스코어링 시스템까지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새로운 장비들을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TV에서만 봤는데. 도윤아, 네가 금메달 따서 이런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김 관장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시각 한수진의 휴대폰에 알림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은행 입금 통지였습니다. 뭐지? 수진이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 지원 마이너스 500만 원. 발신자는 JW 복지재단이었습니다. JW. 수진이 그 이름을 보고는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를 해고시킨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방금 제 계좌로 들어온 돈 확인하고 싶은데요. JW 복지재단에서 보내신 생활안정 자금이 맞습니다. 은행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신청한 적이 없어요. 돌려보내주세요.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돈이라. 수진이 전화를 끊고 JW그룹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JW그룹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저희한테 돈을 보냈는데 이거 무슨 일인가요?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진이 자신의 정보를 말하자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담당자 좀 바꿔주세요. 지금 자리에 없으시는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수진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돌아와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장에 엄청 좋은 장비들이 생겼어. 관장님이 익명 후원자가 보냈대.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익명 후원자? 응,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도윤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도윤을 불렀습니다. 어제 묘지에서 만난. 도윤이 정희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도윤아. 혹시 잠깐 시간 있니? 정희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축구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가장 아꼈던 축구공이야. 도윤이 궁금한 표정으로 축구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이 축구도 좋아하셨어요? 응, 태권도만큼이나 축구도 좋아했어. 정희가 축구공을 도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공을 가지고 매일 연습했거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축구공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가져도 되나요? 물론이지. 우리 아들이 너한테 주고 싶어 할 거야. 정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태경이가 항상 말했거든. 이 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상징한다고. 도윤이 축구공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도윤아, 혹시 집에서 어려운 일은 없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도윤이 대답했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하시긴 해요. 무슨 일인데? 어떤 재단에서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 엄마가 싫어하세요. 정희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그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엄마한테 우리 만난 얘기는 하지 마. 왜요? 엄마가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정희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결국 JW그룹 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경비원이 수진을 막았습니다. 제발이요. 저희한테 보낸 돈 돌려주려고 왔어요. 수진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원이 내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분 후 만식의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한수진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회장님께서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수진이 만식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만식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만식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지 않겠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돌려드리러 왔어요. 왜 거부하시는 건가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한철수.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5년 전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그 사람 말이에요. 그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오해입니다. 저희는 오해가 아니에요. 수진이 만식의 말을 끊었습니다. 부자들의 호의는 믿을 수 없어요. 분명히 대가를 바라겠죠. 만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라고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어서 했어요? 왜 익명이었어요? 만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에게서 손 떼세요.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수진이 돈이 든 봉투를 책상 위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만식이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도윤의 학교 근처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윤에게 줄 예정이었던 태경의 오래된 태권도 띠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어떻게 여기를? 정희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계시는 걸 봤어요. 혹시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도윤이 가방을 내려놓고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응, 맞아.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정희가 태권도 띠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스승님 거예요? 도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태경이가 처음 검은 띠를 딸 때 매던 거야. 정희가 띠를 도윤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정말 받아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아들이 너한테 주고 싶어 할 거야. 도윤이 띠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할머니, 스승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얘기해 주세요. 정희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경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 정말요? 응.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봐도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친구가 숙제 못하면 끝까지 도와주고 정희가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이 저한테도 그러셨어요. 제가 밥 못 먹고 와도 모른 척 안 하시고 그래서 너를 그렇게 아꼈나 보다. 정희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집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해. 네, 고마워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돈을 보냈는데 그걸 돌려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계속 화를 내세요. 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도와주려는 건데 왜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희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태경의 방에서 아들의 일기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뭘 찾고 있어요? 정희가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도윤이와 수진 씨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법을 찾고 있어요. 만식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태경이 일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 정희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도윤이를 만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가 누가 보낸 돈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만식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이에요. 여보, 수진 씨 아버지를 부당하게 해고한 게 이렇게 돌아오는군요. 만식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고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시각 수지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딸랑딸랑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인사했지만 정희의 얼굴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안녕하세요. 과자 좀 사려고요. 정희가 과자 코너로 가서 여러 개를 골랐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정희가 과자들을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이 말없이 계산을 했습니다. 5,000원입니다. 정희가 돈을 내고 과자를 받았습니다. 수진 씨,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도윤이를 도우려는 건 정말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만하세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관심 갖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도윤이는 우리 아들이 마지막까지 아꼈던 아이예요. 정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태경이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세요. 마지막 부탁이라고요? 수진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유언을 남겼어요. 도윤이를 꼭 도와달라고.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자들을 믿을 수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부당하게 해고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정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도 지금 그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정희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 저희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왜 하필 제 아들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죽은 아들 대신으로? 아니에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아꼈던 아이예요. 그게 전부예요. 수진이 한동안 말없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저희는 남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정희가 과자 봉지를 들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주세요. 정희가 가게를 나간 후 수진은 혼자 남아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아직 마음의 문을 열기엔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전국 유소년 태권도 대회 예선이 열리는 체육관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수진과 함께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관중석에는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해. 수진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수 대기실에서 도복으로 갈아입는 도윤의 허리에는 정희가 준 태경의 옛띠가 매여 있었습니다. 와, 도윤아. 그 띠 멋있다. 같은 팀 선수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응, 소중한 사람이 준 거야. 도윤이 띠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그 시각 관중석 한 구석에서는 낯선 남자들이 도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이도윤이 맞나? 정장을 입은 남자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 김동민 상무님. 확실합니다. 사립탐정이 망원렌즈 카메라로 도윤을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식 삼촌이 왜 저런 애한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네. 동민이 불쾌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준비됐고, 네, 유산 상속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동민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편 체육관 입구로는 만식과 정희가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기 수진 씨가 보이네요. 정희가 관중석의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아요. 아직 우리를 경계하고 있으니까. 만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에게서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이도윤 선수와 박현우 선수, 매트로 나와주세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매트로 걸어나가자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대는 도윤보다 한 체급 위의 선수였습니다. 도윤아, 할 수 있어. 수진이 두 손으로 입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정희도 주먹을 꽉 쥐고 도윤을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도윤은 태경이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상대를 관찰했습니다. 스승님,
저 지켜봐 주세요. 도윤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왔을 때 도윤은 깨끗하게 막아내며 반격했습니다. 발차기가 상대의 몸통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좋아.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환호했습니다. 만식과 정희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관중석 한쪽에서는 동민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동민이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식 회장님이 태경 도련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립탐정이 대답했습니다. 태경이와 관련이 있다고? 동민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유산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기는 도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관중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정희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도윤이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에 동민이 접근했습니다. 도윤아, 잠깐. 동민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네.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기 정말 잘했어. 나는 기자인데 인터뷰 좀 해도 될까? 동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관장님이 경기 끝날 때까지는 인터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도윤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 몇 개만.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민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애가 쉽게 넘어오지 않는군. 다른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그 시각 화장실에서는 수진이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승리에 감격해서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수진 씨,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수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경기를 보러 왔어요. 정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네요. 우리 태경이도 저렇게 멋있었을 텐데. 정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진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도윤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그게 수진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하나 봐요. 후원 받는다고 놀리는 것 같아요. 정희가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더 도움받기가 싫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가 상처받는 거 보기 싫어요. 하지만 도윤이의 실력을 보세요. 정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런 재능을 묻어두면 안 돼요. 수진이 복잡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인가요? 다른 목적은 없고요? 정말 없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경이가 아꼈던 아이를 응원하고 싶을 뿐이에요. 수진이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화장실 밖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준결승 경기 시간이 됐어요. 금방 나갈게. 수진이 대답하고 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물론이에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다음 경기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최고야. 수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동민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체육관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준결승 경기가 끝나고 도윤이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저녁, 만식은 서재에서 태경의 개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장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뭔가요? 만식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경 도련님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는데요. 경호팀장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목격자 명단에 한수진 씨 이름이 있습니다. 만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한수진 씨가 태경 도련님 사고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경호팀장의 말에 만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수진 씨가 태경이 사고를 네, 직접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식이 파일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분명히 한수진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발견된 거죠? 당시 수진 씨가 충격으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호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목격자로만 기록되고 자세한 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수진 씨가 우리한테 접근하기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식이 즉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저 만식입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태경이 사고에 관한 일이에요. 전화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건 제발이요. 꼭 필요한 얘기예요. 1시간 후 수진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식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태경이 사고를 직접 보셨죠?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경찰 보고서에서 발견했어요. 만식이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죄책감이요? 제가 태경 씨를 구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만식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차에서 나오려고 하는 태경 씨를 봤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뭔가 말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나서 119만 신고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만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태경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잘 안 들렸어요. 너무 멀리 있었고 차 소리도 시끄러워서 수진이 기억을 되짚어 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이 이름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 이름요? 도윤인가? 그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만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도윤이가 태경 씨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게 도윤이 이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를 피하신 거군요. 만식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테이블에 고개를 받고 울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다면 태경 씨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만식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이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비겁자예요. 비겁자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만식이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혼자 괴로워하신 게 더 마음 아파요. 수진이 고개를 들고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원망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만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태경이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 주셔서요. 수진이 새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태경 씨가 마지막에 뭔가를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수진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USB 같은 게 차 밖으로 떨어졌는데, USB요? 만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그걸 주워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언젠가는 가족분들께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만식이 USB를 받아들고는 손이 떨렸습니다. 태경이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일지도 모르는 물건이었습니다. 수진 씨, 이걸 왜 진작 주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저를 의심할까 봐서요. 이제라도 주셔서 고마워요. 만식이 USB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수진 씨, 이제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태경이가 연결해준 가족이에요. 만식의 말에 수진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도윤이를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이에요. 태경이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수진이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요. 도윤이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려요. 우리는 그냥 응원하고 도와드릴 뿐이에요.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이해와 신뢰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태경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USB는 더 큰 비밀을 품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태경의 USB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정희와 수진도 함께 서재에 모여 있었습니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태경이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수진 아주머니. 태경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정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먼저 수진 아주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도윤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태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제가 가르쳐본 아이 중에 가장 순수하고 착해요. 도윤의 훈련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윤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태경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해외 훈련 프로그램과 장학금, 그리고 미래를 위한 기금까지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만식이 눈물을 참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네가 이 영상을 본다면 기억해줘. 절대 포기하지 마라. 태경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스승이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영상이 끝나자 서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경이가 이렇게까지 준비해뒀구나. 정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알겠죠? 만식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도윤이를 도우려는 건 태경이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태경 씨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앞에 큰 차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차는 뭐예요? 도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들어가서 보자. 수진이 도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만식과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놀라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안녕. 정희가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여기에?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서 왔어. 만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앉아. 수진이 아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대. 정말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왜요? 내 스승님이 우리한테 부탁했거든. 정희가 태경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승님이요? 도윤이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 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어. 만식이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스승님이 정말 그러셨어요? 도윤이 신나서 물었습니다. 응. 네가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신대. 정희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와, 스승님이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네요. 도윤이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너를 도와줄 거야. 만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도윤이 궁금해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건 당연하죠. 도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줘. 정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응.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줘. 도윤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수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도윤이 두 사람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만식과 정희가 도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손자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결승전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네. 만식이 말했습니다. 최고의 코치도 구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정말요? 도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손자가 전국 챔피언이 되어야지.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도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승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수진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만식과 정희는 서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태경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마침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정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국 유소년 태권도 대회 결승전 당일 체육관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긴장되니? 수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이 주신 띠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응원해 주시니까요. 그때 선수 대기실 문이 열리며 만식과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손자 준비됐니? 만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도윤이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받아. 정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도윤이 상자를 열어보니 태경의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스승님 사진이에요. 응.
스승님이 너와 함께 경기하실 거야. 정희가 목걸이를 도윤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도윤이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김동민과 그의 일행들이 도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이기면 안 되는데. 동민이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립탐정이 물었습니다. 만식 삼촌이 저 애한테 너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혹시 유산 문제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야. 동민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으로는 이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해. 동민이 변호사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한편 경기장에서는 도윤이 상대 선수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작년 챔피언이었던 강민수였습니다. 이도윤 맞지? 소문 많이 들었어. 민수가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민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만식과 정희, 수진이 손을 꼭 잡고 도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태경이 가르쳐준 대로 차분하게 상대를 관찰했습니다. 스승님, 저 지켜봐 주세요. 도윤이 목걸이를 만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팽팽했습니다. 둘 다 좋은 공격을 선보였지만 결정적인 득점은 없었습니다. 도윤아, 잘하고 있어. 수진이 두 손으로 입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자 민수가 적극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도윤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 정희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경이 가르쳐준 반격 기술을 사용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좋아. 만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박수쳤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점수는 동점이었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민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도윤을 향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산 실력, 가짜 챔피언. 도윤이 갑작스러운 야유에 당황했습니다. 집중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신경 쓰지 마. 수진이 소리쳤지만 도윤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왔습니다. 도윤이 뒤로 밀리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목걸이 속 태경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태경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야유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간다. 도윤이 태경이 가르쳐준 특별한 회전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완벽한 발차기가 민수의 머리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3점. 심판이 도윤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도윤 선수 우승. 관중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유를 보냈던 사람들도 도윤의 실력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해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만식과 정희도 감격해서 서로 껴안았습니다. 우리 손자가 해냈어.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받은 도윤은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목걸이 속 태경의 사진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도윤이 가족들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도윤이 세 사람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만식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스승님도 기뻐하고 계실 거야. 정희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김동민이 씁쓸한 표정으로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일단 물러서자. 저 가족의 결속이 생각보다 단단해.
동민이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아, 이제 더 큰 무대를 준비해야겠네. 만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세계 대회까지 나가고 싶어요. 도윤이 의욕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네. 수진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도와줄 거야. 정희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육관을 나서는 네 사람의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태경이 남긴 사랑이 마침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스승님, 저 해냈어요. 도윤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네 사람을 비추며 새로운 여행의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봄날의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성인이 된 도윤이 정장 차림으로 만식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우리 도윤이 언제든 환영이지. 만식이 의자에서 일어나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70 중반이 된 만식의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룹 경영 승계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만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장학재단과 사회공헌 부문은 계속 맡겠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만식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 가장 옳은 거야. 거실에서는 정희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른이 된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할머니, 그 곡 태경 스승님이 좋아하셨던 거죠? 도윤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도 이 곡을 쳐줬었지. 정희가 피아노를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그때가 10년도 더 됐구나. 할머니 덕분에 피아노도 배우고 세상도 많이 배웠어요.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50에 접어든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까요?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도윤이는 피곤하니까 쉬어. 수진이 아들의 뺨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태권도 아카데미 일이 힘들지? 아니에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어요. 태경이도 그랬을 거야.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태경 스승님 묘소 가실 거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매년 가는 거잖아.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더 기대돼요. 무슨 소식인데?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도윤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주말 아침 네 사람은 태경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큰 꽃다발과 함께 여러 개의 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인사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워서 성공했어요. 도윤이 메달들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이 메달들은 모두 스승님의 아카데미 아이들이 딴 거예요. 만식과 정희, 수진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어요. 도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 결혼합니다. 세 사람이 깜짝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수진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태권도 아카데미에서 함께 일하는 선생님이에요. 도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스승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
우리 도윤아. 고마워요, 할머니. 만식도 도윤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태경이도 기뻐할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 태경의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카데미 이름을 태경 태권도 아카데미로 바꿀 예정이에요. 정말? 만식이 감동해서 물었습니다. 네. 스승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수진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다 스승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덕분이에요. 도윤이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정희가 피아노에서 연주했던 곡을 흥얼거렸습니다. 따뜻한 선율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태경아. 만식이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 부탁 잘 지켰어. 도윤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그리고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됐고. 정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이어준 거야. 도윤이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스승님, 저희 가족사진도 드릴게요. 도윤이 액자를 묘비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스승님도 우리 가족사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춤추듯 떨어졌습니다. 마치 태경이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만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니까. 네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묘지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태경의 묘비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도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만식이 도윤의 아버지 역할을 하며 신부에게 도윤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만식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 도윤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기 봐요. 도윤이 아기를 안고 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정희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만식이 물었습니다. 태경이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름으로 짓고 싶어요. 수진이 손자를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태경이가 돌아온 것 같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가족들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이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태경의 영혼이 지켜본 가운데 네 사람은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태경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백만장자 만식은 마침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세상을 불신했던 수지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도윤은 스승의 가르침과 새로운 가족의 사랑 속에서 꿈을 이루며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 선물이 처음에는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결국 그 속에서 더 큰 사랑과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기운을 터줄 거라 믿습니다. 평온한 시간 되세요.